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립금리 상승으로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FOMC 정례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고금리가 더 오래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라며 기술적인 측면 중립금리 죄송합니다. 네,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를 말하게 되는데 이 중립금리는 관찰될 수 없고 경제가 특정 수준의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추론을 합니다. 이 금리가 수요나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지 않는다라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야 하고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2007년에서 2009년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경제학자들은 중립금리를 4에서 4.5%로 추론을 했습니다. 2%의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중립금리는 2에서 2.5%였는데요. 이후 10년간 연준이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2% 미만으로 유지됐고 중립금리 추정치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연준은 2019년 점도표상 중립금리 중간값을 2013년 4%에서 2.5%로 실질 중립금리는 0.5%로 산출하게 되었는데 20일 연준이 발표한 중립금리 추정치의 중간값은 2.5%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3% 이상으로 전망한 위원이 전체 18명 중 5명으로 지난 6월 이제 3명과 지난해 12월 2명보다 늘게 된 것이죠. 연방기금 금리도 2026년 2.9%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해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판단했음을 암시하였는데요. 이 중립금리 상승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업이나 가계, 은행이 차입 대신 부채를 상환해 저축 수요를 줄이면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사라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막대한 정부 부채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공공이 보유한 미국 연방 부채는 2020년 초 국내 총생산 이 GDP 80%에서 현재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방 정부 재정 적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5% 미만에서 현재 6%로 늘게 되었는데요. 다만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과 자본재에 대한 수요 감소 등도 중립금리를 압박하고 있어 중립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예측일 뿐이라며 내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거나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면 중립 추정치가 내려가는 만큼 현재로선 눈에 보이는 고금리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이게 되었죠. 네, 이제 이에 현재 크립토 마켓 또한 다소 아쉬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마이클 전략가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25,0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언젠가 가격이 회복할 것이며 금, 국채 거래처럼 거래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25,000달러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숫자 자체가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지지 라인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콩코디움의 CEO의 경우는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엔 과거처럼 급등이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보호 프로젝트 콘코디움의 최고 경영자 라스사이어 크리스텐슨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가격
합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랠리가 발생하더라도 알트코인이 동반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2021년처럼 급등장은 없을 것이며 1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코멘트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처럼 현재 다소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며 투심이 위축되고 있지만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강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지난 월요일 투자 메모를 통해서 FTX 사태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인 암호화폐 투자를 줄이고 있다. 분위기가 전환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내년 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비트코인 반감기 된 강세장이 올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번스타인 투자자 미팅에서도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 코인 출시, 실물 자산 토크나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건 크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유스코도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백억 달러 수요가 유입될 것이지만 지난 강세장 이후 투심이 상당히 흔들렸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일을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은 뛰쳐나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이 크립토 마켓 측면 다소 속상한 부분임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시기보다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내년 이맘쯤 이 시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선물, 현물 트레이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계십니다. 비트겟, OKX, 바이비트, MEXC, 빙X 후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는 테더맥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평균 3,500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내가 현재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 가입 후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계정 하나를 추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가입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는 텔레그램방 링크 혹은 1대1 오픈톡 상담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페이백으로 20USDT를 에어드랍 해드리니 수수료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FOMC의 여파를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코인마켓도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죠. 그나마 당일은 잘 버텼는데 이틀째부터 크게 빠지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비트코인은 준수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춘추 전국시대 같은 모습인데요. 한때 이더리움 POS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추세로 가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면서 유통량 제로가 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XRP는 소송 비용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늘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거래소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SEC가 항소하면서 리플은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XRP 가격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XRP는 당장에라도 1달러를 넘어설 것 같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지 못했고 결국 꾸준히 하락 중인 모습이죠. 이제 XRP는 현재 0.5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기 분석가인 셰넌 트러프는 9월 초 XRP 가격이 향후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근거가 있습니다. 250조 달러의 국경 간 결제 시장의 잠재적 가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현재 기준으로 리플이 코인 시총으로
기록으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전 세계 자산 순위 10위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런 일이 XRP 신봉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믿어질지 몰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또 다른 전문가인 이그레이그 크립토는 XRP의 목표가로 이제 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XRP의 다음 저항선이 0.8달러와 1.3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런 분석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XRP 가격을 볼 때 1달러는 단순히 호재로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020년 11월 플레어 네트워크 소식이 발표되면서 XRP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다 12월 소송이 터졌고 투자자들은 합심해서 2021년 1월 말 펌프 XRP라는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1달러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요. 그만큼 XRP 1달러라는 가격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1달러를 넘어서게 했던 유일한 이벤트는 단 하나, 이 불장이었습니다. 다같이 올라주는 불장이 아니라면 XRP는 단 한 번도 1달러를 넘어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감기를 지나고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XRP는 다시 1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XRP는 2021년 불장에서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24년이나 2025년이 와도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에 나온 약식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비즈니스의 확장과 상용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신고점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뼈 아픈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애증의 코인으로 불리우는 우리 리플 XRP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이 리플사가 진전해 나가는 사업의 확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며 XRP 자체 토큰의 유틸리티적인 측면 따라올 만한 코인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 지금 당장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다음 불장에서의 주인공은 XRP가 되지 않을지 낙관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이제 4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제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뉴스 자체가 없습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크립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몇몇 주식 관련 소식 정도가 있고 크립토 관련해서는 뭐 다룰 만한 이야기가 정말 없습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의 트위터 해킹이 안 당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소소한 뉴스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트위터에서조차 잠잠한 걸 보면 정말 지루한 시기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 FTX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부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대규모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공포 조작 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과거 마운트 곡스 사태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묶였던 이제 코인이 풀리면서 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퍼드에 불과합니다. 마운트 곡스 사태가 일어났던 때가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묶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매도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에 비하면 지금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 반감기와 2025년 불장을 앞두고 지금 받은 코인을 매도한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래소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들고 있던 물량을 시장에 매도할 때에 시장에는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이미 2023년 4차례 이제 4차례 정도 미국 정부가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라는 뉴스가 연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량 매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은 잠잠한 상태이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2만 달러 수준의 채굴비가 들어가면서 나름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크립토에서 가장 큰 이제 공포는 무엇일까요? 뭐 악재일까요? 아닙니다. 악재도 하나의 이슈이고 관심을 끌 소스가 됩니다. 크립토의 가장 큰 공포는 무관심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6월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시들시들합니다. 비트코인 ETF로 희망 고문을 받다가 지금은 거래를 두고 지켜보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저야 무관심할 때 더 매수를 감행하는 입장이지만 그걸 실천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희망 섞인 소식이 있는데 2021년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게리 겐슬러가 2024년 이제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 도중에 한 발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의 예상이기 때문에 팩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달 전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 민주당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흘려듣게 된 것이 아닌가 예측할 만한 따름인데요. 다만 SEC가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게리 겐슬러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